현 시점에서 김민석은 대한민국 넘버1일까요? 넘버2일까요? 권력 서열 총리라고 하면은 통상 2위로 이제 봅니다만 과거 문재인 때 임종석 그 관계와 비슷하다 그러죠. 이재명 머리 위에 김민석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향후 6개월 1년 안에 국가 진로 결정한다. 뭐 이제 김민석이가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김민석이 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화약고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김민석은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일단 운동권의 1세대 운동권, 386 운동권의 1번 주자죠. 제일 먼저 떴고 국회의원도 제일 먼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붙었죠. 그때 지면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제 꺾인 인물인데요. 그리고 노무현 쪽에 서지 않고 정몽준 쪽에 섰다가 완전히 그냥 백수건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이가 놀랍게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동안 이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잖아요. 이혼도 했고 그 사이에 김자영 아나운서입니까? KBS 아나운서 있었죠. 결혼했다가 백수 시절에 이혼도 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이제 인생 여정을 거쳤는데 갑자기 4.15 총선 때 나타나서 공천을 떡하니 받더니 국회의원 됐고 이번에 또다시 4.10 총선에서 또 국회의원 됐죠. 재선 의원이 이제 된 게 아니고 사선입니다. 옛날에 이미 재선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원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위원도 됐었고요. 지난번 최고위원 그 경선할 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가 지원 사격을 했죠. 김민석 후보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 이러면서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그 푸시했죠. 그러면서 1위를 했죠. 1위를. 그래서 현재 그 수석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하고 이제 이렇게 민주당하고 비교해 보면은 민주당은 운동권 중심의 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은 법조인 중심의 정당이고요. 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조인들이 민주당이 더 많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법조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이 김민석이는 어쨌거나 운동권을 대표하는 인물이긴 한데, 최근에 와서 이 총리로 지명된 것은요, 이거는 파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혹시 김민석이가 그 뒤에 어떤 배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김민석의 친중설, 그리고 반미주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급기야 이제 김민석이가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이 해명을 하네요. 난 반미주의자 아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도 땄다. 자, 이거는 예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사실이죠.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도 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김민석에 대한 방송을 뭐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만, 이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쭉 보면요, 이 김민석은 이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 16 그리고 21대 22대거든요. 나이로 봐서는 이 중간 텀이 굉장히 길었죠. 17대, 18대, 19대 무려 3대가 지금 빠진 거죠. 10년 이상 그 야인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형이 김민웅이라고, 김민웅 누군지 아시죠? 촛불 행동 거기 이제 기획자면서도 거기 이제 촛불 행동을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김민석, 김민웅 이 형제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주변에서 이들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드러나겠죠. 현재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 어리죠. 근데 이 사람은 논란이 많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정치인들이 전야제가 끝난 후 시내 새천년 NHK, 그것도 하필 이름이 NHK야. 새천년 일본이잖아요. NHK 하면 일본의 이제 대표 이제 방송사 아닙니까? 여기 퇴폐업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논란. 당시 많은 민주당 남자 소속 의원들이 퇴폐업소에서 술을 마셨다. 이에 그 비서관 김학영은 여성들과 논 사실은 없다. 김민석 의원 공식 해명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죠. 그날 술을 먹었지만 내용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퇴폐업소가 아닌 가라오케였다. 광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토론회에 가는 사이에 잠깐 들렀다.
라고 이 변명어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심지어는 임수경이도 이 아내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그냥 공격을 했었죠. 폭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우상호 뭐 등등 이제 있습니다. 이제 운동권들 4명인가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들의 이제 이중적 어떤 그런 태도, 내로남불, 모순,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전과가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도 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6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인사입니다. 여기 김민석이도. 정봉준 쪽으로 갔다라는 게 다소 뜻밖으로 생각될 정도로 권력 욕도 세다. 자기가 일본이 되지 못하면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은 돌아선다. 뭐 얼마든지 이제 딴 살림 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자, SK 2억여 원 수수한 이런 이력도 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은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며 SK 송길성 회장에게 2억 원을 수수한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거죠. 7억 2원 금품 수수. 2008년 11월 24일 김민석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초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지 26일 만에 이제 구속됐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거는요, 당시 자신을 이렇게 믿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속인 배신의 어떤 정치입니다. 요거 이제 그런 아주 질 나쁜 그런 사건인데요. 2009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성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억 2,160만 원을 선고하고 구속 3개월 만에 석방했다라고 합니다만 돈을 갖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때 이 당시에 대상자가 나이든 노부부였다 그러죠.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자의 이 이력을 보게 되면요, 특이하게도 서울대 나온 건 다 아시죠?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고요.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정치학,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뭐 미국 가서 이런 공부를 했다라는 것도 알려졌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 중국입니다. 2010년 중국 칭화대학교 로스쿨 중국법 석사, 이거 말고도 중국에서의 행보가 여러 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몇 년 놀아온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때 말이죠, 이 김민석이가 중국 커넥션이 하나 만들어졌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드러난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김민석이가 복귀한 배경에는 저는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럿거스 대학교, 미국이죠. 법과대학원에서 JD라고 하는 것은 석사학위 비슷한 건데요. 박사학위도 아니고 석사학위도 아니지만 석사학위보다 조금 더 좋은 것,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사는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것도 받았네요. 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뭐 등등등인데, 자, 이 김민석이가 과연 어떤 인물이냐?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만 미 문화원에서 나쁜 짓 했던 것 세상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어쨌거나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거 봐서는 그거는 어쩌면은 뭐 양해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친중적 요소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린 것, 그의 이력만 보더라도 청문회가 아마 불꽃 튀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재명의 지지율도 뭐 상당히 이제 떨어지겠죠. 이자는 상당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실제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땄다, 뭐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는 것은 반미 색채를 줄이기 위한 자기 나름의 어떤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연계된 그런 커넥션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다 밝혀내야 됩니다. 우리 같은 뭐 일개 유튜브가 그걸 뭐 일일이 뭐 추적해서 파리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충격적 폭로가 터져야 됩니다.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이런 청문회 자리에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김민석이는 드디어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 김민석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특이한 존재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재명 머리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문재인 임종석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보다도 임종석이 더 상위 레벨이다,
더 위에서 사실상 이재명을 조종하는 인물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누군가 하면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 중국 동포 한마음연합총회 2024년인데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동북아가 평화적으로 앞으로 잘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야 이거 누가 뭐 반대하겠습니까? 본 영상은 2024년 1월 28일 중국 동포 한마음연합총회 신년회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의원 축사 영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대림동을 지역구로 하는 영동포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아주 우호적 발언을 한 흔적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이런 발언도 했었죠. 김민석 미국 독감으로 1만 명 사망. 미제는 뭐 또 좋습니까? 자, 자기는 반미주의자 아니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도 분명히 이런 발언한 것도 지금 박제되어 있습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위치한 영동포 을에 출마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 중국인이 많다 그래도 중국인들이 여기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선거는 제한적으로 투표권이 이제 허용되지만 자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영등포 미래 걸려 있다. 영등포의 예산 배정, 방역 등 선제 지원 실시 요구, 가짜뉴스 총력 대응 강조, 우한 미국 중국 우한이 중국 전체 아니야. 중국 동포 때리기 비이성적이다. 미국 독감 사태 거론, 미국 교포도 다 격리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미국도 걸고 넘어지는 인물입니다. 자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2등일 수도 있겠죠.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력을 승계하는 인물이잖아요. 지금 이 김민석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리송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지금 굉장히 중용되고 있거든요. 이재명과 원래 연결고리가 없어요. 김민석하고는 아무런 고리가 없다고. 성남의 그쪽 세력들하고도 경기동부연합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수석 최고위원회다가 총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대로 가게 되면 이재명이가 헌법 개정해서 장기 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니고 선수 교체가 일어난다 그러면 차기 주자가 되겠죠. 이 김민석이가. 아마 틀림없이 우리 언론에서는요. 차기 주자 여론조사 돌릴 때 야권의 대표 주자로 여기 조국, 김경수와 함께 이 김민석이를 올릴 겁니다. 저는 그때 김민석이가 1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민석의 존재가 야권에서 1위 한다, 야권이 아니고 현재 여권이 되겠죠. 민주당 쪽에서 1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야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여러 사람 나오겠죠. 자, 이 김민석이가 과연 이재명의 부하냐? 이재명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부하일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기 배경에는 둘의 공통점, 서로 묶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중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요, 북한이 아닙니다. 오로지 중국입니다. 중국. 북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이죠.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지금 다 집을 삼키는 상황. 자기들보다 훨씬 힘도 세고 베팅하는 베팅 금액도 훨씬 크잖아요. 그 북한이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통일 관련 노래를 북한에서 다 지금 금지시켰잖아요. 통일 관련 시, 통일 관련 문학 작품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노래든 영화든 뭐 하든 모든 미디어에서 그것을 뭐 틀지 못하게끔 그리고 개인이 그걸 소장하거나 몰래 듣거나 보거나 해도 전부 이게 엄벌을 처한다라고 합니다. 통일 관련 모든 것을 삭제했다 그래요. 북한이.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조금 상상력이 필요한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과정이다라고 북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이라도 지키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원래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남기는 것은 딱 하나라 그러죠. 중국 조심해라. 통일도 통일이지만 중국 조심해라. 이거 지금 남기고 간다 그러죠. 중국은 천년의 숙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사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천년의 숙적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 조선반도 전체가 중국하고는 천년 동안 서로 좋은 때도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먹고 먹히려고 하는 그런 관계였었죠. 전투도 많이 했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것을 북한은 경계를 하는 거고요. 영토적 야심, 우리는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심을 가진 것은 뭐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에요. 요즘은 완전히 아닙니다. 전부 이제 중국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을 김정일이가 죽으면서 김일성이 죽으면서 그런 식으로 유언을 남긴 것이고요.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뒤에서 거대한 어떤 힘 카르텔이 이재명 그리고 김민석 이들을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 둘을 하나로 지금 묶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를 이재명이가 했다? 글쎄요. 그렇게 뭐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